공공재정에 대한 부정 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 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공공재정환수법이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을 집행하고 계신 담당자분들, 이 법과 제도를 얼마나 잘 적용하고 계신지 알아볼까요? 이번 우리 공모전에 당선된 이철수 씨는 100만 원 상금으로 무엇을 하려나? 그러게요. 상금 받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작품의 아이디어도 참신하고 아주 좋던데 그 정도 실력이면 다른 공모전에서도 많이 당선되겠지? 요즘 공모전에 전문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번 당선자 이철수 씨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장님, 어떡하죠? 이철수 씨가 다른 청 공모전에서도 당선이 됐는데 그 작품이 저희한테 제출한 거와 똑같대요. 정말? 네. 근데 그 작품이 본인이 쓴 게 아니고 표절한 거래요. 그럼 당선 무효인데? 어서 포상금 돌려받아야겠네. 어쩐지 작품이 너무 좋더라니. 잠깐! 포상금만 돌려받으시게요. 공공재정환수법상 제재부과금 500%를 같이 부과하셔야죠. 관내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 집행 차질 없이 되고 있죠? 네, 팀장님 제가 검토해봤는데요. 이번 달 꽁결 같은 동아 유치원이 저번 달보다 방과 후 과정비를 많이 수령했어요. 현장 점검을 한번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잘 살펴봐야겠는데요. 정말 과다 청구했으면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지급 중단하고 과다 청구된 부분 돌려받아야 되는데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2천만 원 과다 청구해서 세배 제재 부과금 처분 받았는데 이번에 또 그랬다니 좀 이상한데요? 네, 안 그래도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자꾸 습관적으로 청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실수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 달에도 제대로 하면 1,000만 원 정도 많이 청구한 것 같아요. 에고, 내년 3월까지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를 여시고 명단 공표 여부를 심의하셔야겠네요. 쌤, 네, 팀장님. 서울초 노후조리기구 교체 예산이 다른 곳에 쓰였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네.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오븐 사라고 보낸 예산이 남아서 튀김소트를 하나 산 것 같습니다. 미리 협의된 거였어? 아니요, 그건 아니고 만약 그랬다면 제가 정산을 더 철저히 받았을 텐데 불용 예산이라 하고 써버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당장 환수받고 200%의 제재 부과금을 물리셔야죠. 네, 팀장님 구청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청소년 자율동아리 보조금을 동일중학교랑 동의중학교랑 서로 바꿔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실수를 했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대요? 두 학교에 얘기 좀 잘해달라고 하면서 교육청은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다고 했어요. 어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차익을 반환하도록 알려주세요. 학교에서도 1.8% 이자를 물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취지가 보조금이나 보상금 같은 돈에 대한 누수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들었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에 제정된 취지는 공공재정 지급금을 부정 청구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기본법을 만든 것입니다. 만약 부정 청구가 발생하면 부정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고 고액의 부정 청구 행위자에 대해서는 매년 행정청에서 그 명단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공공재정지급금이 무엇인가요? 네,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청이 지급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뜻합니다. 네, 그럼 우리 그 현장과 관계되는 예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교육 분야에 적용되는 공공재정 지급금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재정 지급금에 대한 법령 체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1단계 공공재정 환수법에서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 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2단계 시행령에서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신고포상금, 지원금, 각종 사회보장급여 및 수당, 그 밖에 권익위원장이 지정고시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단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시를 통해 교육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으로 23개의 예산 비봉에 해당하는 금품 등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고시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교회계 전출금이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합니다. 2021년도 3월 교육비 특별회계 기준으로 저희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505개의 세부 사업에서 공공재정 지급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모당선금, 공무원 포상금, 봉사활동 지원비, 사회봉사요원 보수 등 보존금을 비롯하여 평생교육시설 지원, 노조 지원, 사고법인 지원, 학생 치료비, 학생 건강검진 사업 등 민간 이전금, 그리고 특별교육 재정 수요 지원, 기간제 교직원 인건비 지원, 재정결함 보조 및 각종 학부모 부담 지원금 등 거의 대부분의 학교회계 전출금이 공공재정지급금으로서 학교 및 수익자가 부정하게 청구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예산 비목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 돈으로 지급하는 것만 공공재정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교과서 등 현물과 상품권, 바우처 등 채권, 이용권 등도 공공재정 지급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예컨대 교과서를 부정하게 수령해 가거나 잘못 가져가는 경우에도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공공재정 지급금에 대한 부정 청구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공공재정환수법상 부정 청구는 허위 청구, 과다 청구, 목적의 사용, 오지급의 4가지로 구분합니다. 먼저 허위 청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재정 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과다 청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지급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목적의 사용은 법령, 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 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마지막으로 오지급이란 그 밖의 공공재정 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부정 청구를 할 경우 그 효과는 무엇인가요? 네, 부정 청구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우선 지급을 중단합니다. 공공재정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중단이 가능합니다. 다음 조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청 또는 감사 조사기관은 출석, 진술,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조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행정청은 그 밖의 사업장 등 출입조사, 재산관계 공부 열람이 가능합니다. 조사 결과 부정 청구가 확인되면 부정이익과 이자에 대한 환수 처분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오지급의 경우에도 이자를 환수해야 하므로 공공재정 지급금을 주고받을 때 항상 주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정 청구가 허위 청구, 과다 청구, 목적의 사용이었다면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허위 청구는 500%, 과다 청구에 대해서는 300%, 목적의 사용에 대해서는 200%의 제재 부과금을 청구하게 되며 다만 부정이익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등 또는 1회 부정 청구 금액이 10만 원 이하로서 제재 부과금 부과 징수 비용이 더 커서 부과 실익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진 신고 후 부정이익금 반환 시와 부정수익자의 책임 없는 부정 청구 시에는 면제되며 부정수익자의 사소한 부주의 및 오류 등 과실이 인정되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 과료, 몰수, 추징 또는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재 부과금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재부과금 처분을 받고서도 납부기한 내 반환하지 않거나 제재부과금을 미납 시 가상금 및 체납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해당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과금 2회 이상 부과 처분을 받고 그 부정이익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인 고액의 부정수익자에 대해서는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월 31일까지 행정청의 홈페이지에 1년간 성명, 상호, 나이, 주소 등 명단을 게재합니다. 계속 미납한다면 매년 연장하여 계속 공개하되 사망, 실종선고, 대상자의 소명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명단 공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만든 공공재정환수법 리플릿을 참고하시거나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청렴 자료방에 탑재한 공공재정환수법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공공재정 환수제도는 한마디로 나랏돈을 잘못 사용하면 환수하고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러면 우리 교육 현장에서 공공재정 환수제도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공공재정환수법상 교육청과 국공립학교는 공공기관이자 행정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공재정지급금을 교부하는 기관이죠. 하지만 앞서 첫 번째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학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잘못 예산을 받았을 경우 부정수익자의 위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즉,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예산은 대부분 공공재정지급금으로 볼 수 있으며 잘못 지급하면 공공재정환수법상 지급정지, 원금과 이자의 환수, 제재부과금 처분, 명단 공표 등의 처분을 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기관에서 받는 예산도 잘못 받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학교가 똑같이 공공재정환수법상 지급정지와 원금 이자 환수, 제재부과금 처분, 명단 공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 그리고 교육청의 보조금 또는 지원을 받는 각종 단체와 개인은 행정청이 아닌 수익자에만 해당하며 허위 청구, 과다 청구, 목적의 사용 및 오지급이 발생할 경우 꼼꼼하게 정산하여 공공재정환수법상 각종 제재 처분을 하셔야 합니다. 앞서 대부분의 학교에게 전출금이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과연 공공재정지급금을 적용할 사례가 많이 있을까요? 예컨대 돌봄교실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교부받고 다른 실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공사를 실시하셨다면 또는 청소년 자율동아리 지원금을 받아서 교직원이 사적인 식사비나 주유비 등으로 사용하셨다면 모두 부정청구에 해당합니다. 또한 2021년 5월 현재까지는 목적사업비나 환경개선 사업비, 인건비 등 학교회계 전출금을 교부받는 학교들이 공공재정환수법의 대상이므로 거의 모든 교육청 사업에서 공공재정환수제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보조금이나 국고보조금을 함께 교부하실 때도 이 제도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만약 교육청을 통해 타기관 보조금을 받는 학교나 개인이 부정청구를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면 부정청구로 인하여 부정수익을 얻은 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고 해당 보조금을 준 기관에서 이자와 함께 환수할 수 있도록 제재 처분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철저한 정산이 필요하며 재원의 출처와 근거 법령 등에 대한 사전 정보를 사업 담당자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겠지요. 그런데 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각 자치단체의 보조금 조례를 통해 환수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모든 공공재정 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규율하는 기본법의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또는 기타 예산이 개별법에 따라 지급 중단, 환수, 제재부과금 처분 또는 명단 공표까지 가능하다면 그 구체적인 개별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개별 법령이 환수까지만 규정할 경우 그 이후 제재부과금의 부과,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 등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지급 중단 및 환수가 가능하지만 제재 부과금과 명단 공표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급식 지원, 학비 지원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교육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그 밖에 제재 부과금의 부과 및 명단 공표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서 처분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서로를 위해 소중한 공공 분야 예산을 더욱 신중하게 집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교육기관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선 부정 청구가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해야 할 예산을 사전에 꼼꼼히 조사하고 신청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야겠죠. 특히 공공재정 지급금을 주고받을 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입학준비금과 같이 학생, 학부모 지원금을 교부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수로 금액을 오지급한다면 이자까지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예산을 집행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부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산하셔야 합니다. 학교 회계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따라 목적 사업비를 집행 잔액 반납 기준액 사업별 10만 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우선 정산은 먼저 철저히 실시하신 후에 잔액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만약 수익기관에서 정산 결과 집행 잔액을 추가로 더 집행한다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반드시 변경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 없이 구두로 허락하시고 학교에서 임의로 사용한다면 목적 외의 사용에 따른 부정 청구로서 이자를 포함한 원금 환수는 물론이고 200%의 제재 부과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을 하시면서 부정 청구 또는 부정 수익이 확인된다면 근거 법령에 따라 지급 정지, 환수, 제재 부과금 처분, 명단 공표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별법에 이러한 제도가 있다면 그 법에 따라서 하시고 만약 없다면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처분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정 청구는 감사 시에만 적발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오지급을 비롯하여 모든 부정 수급은 1차적으로 사업부서에서 확인 점검하고 바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 청구에 대비해 사업 시행 법률과 자치법규 등 근거 법령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겠죠. 한편 행정청에서는 부정 청구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부정 청구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사무소 및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장비 등을 조사할 수 있고 나아가 재산관계 공부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조사에 대비하셔야겠죠. 그리고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셔야 합니다. 명단까지 공표하는 상황은 전년도까지 총 합계 3천만 원 이상의 부정수익으로 2회 이상 제재부과금 처분을 받은 대상이 발생할 경우입니다. 만약 이러한 부정수익자가 있다면 각 기관에서는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명단을 공표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의하셔야 합니다.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기관장이며 고위공무원을 포함한 3명 이내의 내부위원과 법률 전문가 또는 부패 방지 민간 전문가 등 5명 이내의 외부위원, 그래서 총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본청 사업부서에서는 감사관과 협의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명단 공표는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해당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과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그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인 부정수익자에 대해서 하시는 겁니다. 행정청은 이러한 고액 부정청구 등 행위자에 대해 매년 3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성명, 상호, 나이, 주소 등을 게재하며 만약 부정이익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과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단을 연장해서 계속하여 공개해야 하지만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실종 선고를 받거나 납부해야 할 금액을 전액 납부한 경우 또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해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거나 또는 심의위원회가 이에 준하는 경우로 공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당 공표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공공재정지급금 부정 청구에 대해서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접수를 받아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부정 청구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경우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신고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하고 신분보장 및 비밀보장을 해야 하며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정 청구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재정 지급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중단하고 감사기관이나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사항을 이첩할 수 있습니다. 즉, 신고에 대한 조사 및 확인은 1차적으로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되 더 나아가서 감사 및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첩하며 그 결과 부정수익의 환수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득이 생기면 신고자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접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지요. 국고보조금, 지자체 보조금 등 외부 재원에 대한 부정 청구를 감사나 정산 등의 과정에서 적발하신 경우 사업부서, 즉 당의 행정청에서 환수하지 않습니다. 이를 출자기관에 알려서 환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다만 학교 등 수익자에게 이자 및 제재 부과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둘러서 과원납금 금액을 반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공재정 지급금에 대한 부정 수급 조사 결과 환수, 제재 부과금 부과, 독촉, 명당 공표 등의 추가적인 처분이 필요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매뉴얼에 있는 서식에 따라 통지하시고 기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권익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공공재정에 대한 관리와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 결과 확인 등 이행 실태를 점검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시겠죠? 만약 제대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법적 의무 이행 및 제도 개선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3조에도 규정된 바와 같이 공공기관은 부정 청구 등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행 실태 점검뿐만 아니라 공공재정 환수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고 교육 분야에서 눈먼 나랏돈이 사라져 교육지정이 잘 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신중한 예산 집행과 철저한 정산 점검을 해야겠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전에도 교육 예산에 대한 점검과 정산은 늘 해왔지만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시행으로 이자 및 제재 부과금의 부과, 명당 공표 등을 통한 확실한 제재력이 생기고 또한 출석, 진술, 자료 제출 요구, 사업장 등 출입조사 재산 관계 공부 열람을 통한 막강한 조사 권능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 것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에서 더욱 예산을 잘 관리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죠. 네. 2021년 7월 1일부터 감사관 청렴총괄팀은 청렴 공공재정환수제도 총괄팀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공공재정환수제도를 조기 안착시키고 교육 현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함인데요. 물론 그 이전에도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단독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현장 점검을 통해 올바르게 법을 집행하고 계신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공공재정환수제도를 이해하고 잘 적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